자, 투자 종목 합시다. 일단 주식부터 봅시다.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5월에 3000% 터질 역대급 급등 예상주 긴급 공개 5가지 추천 투자 종목 주목 해가지고 막 이런 거 나오죠. 급등 예상주. 대표가 말하는 추천해야 될 곳. 5월에만 1000% 급등 갈 종목 긴급 공개. 얘기하면 뭐예요? 0.5초 깜빡임에 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용일 뿐 서비스 이용에 따른 최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즉 떨어져도 네 책임.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뜰 거다. 한국판 주지, 디지털 주지 할 거니까 이런 거 뜰 거고, 대북 관련주 뜰 거고. 그러면서 내가 산 거 대북 관련주 사서 떨어지면 아 그게 아니고 이게 뜰 거였는데 하면서 뜬 거 하나만 찝어가지고 이야기하겠죠. 바이오, 치료제, 임상 뭐 바이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신청자 성함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당장 무료 문자 받기 해서 문자 유도해서 뭐예요 이거? 보통 개인정보 통해서 광고 보내죠. 자세한 내용은 유료로.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즉 뭐예요? 3000% 급등할 거를 나는 알고 있다. 돈 내면 알려줄게. 하지만 나는 하나만 알려주진 않을 거야. 여러 개 중에서 뭐 하나 걸리겠지. 그리고 참고용일 뿐 최종 책임은 네 탓이다. 내가 알려주지만 내가 돈 받고 알려주지만 네 탓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예요? 히든 종목 알려준다고 해놓고서 매수 차점은 내일 오전이 될 수도 있고 종가 때일 수도 있고 유료 서비스인이 문자로 보내드리겠다. 유료죠 유료. 내일 오전이 될 수도 있고 종가 때일 수도 있고 내일 14시 32분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매수 차점은 언제였다? 저점 때렸을 때가 매수 차점이겠죠? 아 나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돈 안 내서 안 알려준 거임. 이런 얘기 할 거잖아요. 지나고 나면 누가 못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떠냐 지금 상황. 주식 정보 서비스 피해 작년보다 2배 늘었다. 주식 투자 정보 서비스 관련 피해 구조 신청은 작년에 3237건으로 2018년 대비 99.7% 증가했다. 올해 아니에요. 작년이에요. 그런데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래서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접수건 중에서도 50대 이상이 1858건으로 62.6%에 달한다. 이거는 2018년 대비 2.3배 증가했다. 자, 2019년에 주식 얘기 많이 했을 때죠. 왜? 부동산 떨어졌으니까 상반기 때. 그러면서 지금은 주식이다 해서 주식 이야기 많이 하는데 왜 구제 신청이 2배로 늘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돈 내고 주식 추천을 받았는데 얘가 올라서 낸 거 이상 번다. 그러면은 피해 구제 신청을 했을까요? 나 해지할래요. 이게 뭐 한 367만원이니까 한 400만원 정도 주고 들었는데 내가 3천만원을 벌었어요.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피해 구제 신청하겠어요? 안 하죠. 보통은 떨어졌거나 아니면 수강료만도 못 벌었던가 이랬을 때 피해 구제 신청하죠. 나 이거 해지할 거야. 아 들어봤는데 손해만 봐. 아 내가 400만원 내고 듣는데 1년 내내 했는데 200만원 벌었어. 이런 상황이니까 계약 해지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라고 느끼고 이게 2배로 늘었다. 그렇다는 거는 전문가도 아닌 인간들이 엄청 전문가인 척 행세하면서 지금 사라 돈 벌 때다. 올해는 더 심하겠죠. 작년이 이 정도인데 올해는 주식에 더 몰리잖아요. 내가 돈 버는데 알려줄게. 지금 저도 하나 할까요? 돈 버는데 알려줄게요. 100만원씩 모집합니다 해서 한 구독자 한 10,000분만 아끼면은 얼마입니까? 100억이죠. 100억 들고 잠적하면 되는 거잖아요. 농담이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 전문가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그게 작년에는 2배, 올해는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뭐예요? 삼전사던 동학개미 석 달 만에 원유 불개미 만들고 있죠. 동학개미, 원유 불개미. 불개미는 얼어 죽을 개미알기들을 노리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죠. 개미 대다수가 점점 더 큰 자격을 원하는 모습에 우려를 표시한다. 무모한 베팅하고 있다. 첫 번째, 지금 기업의 상황 안중에도 없죠. 지금 삼성전자 상황 어때요? 반도체 수출 늘었나요?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더라. 4월, 5월 되면서 점점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1분기 선방했는데 2분기부터 위험하다 그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가격은 계속 오르더라. 그래도 삼성전자는 낫다. 왜? 망할 확률이 낮으니까. 다른 주식에 비해서. 잃을 확률은 있어도 망할 확률은 낮잖아요. 삼성이. 그러니까 주식 중에서 안전자산이고 지금은 역대 최고 저평가니까 한 10년 가지고 있을 생각으로. 이런 생각이면 괜찮죠.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잖아요. 10년 가지고 있을 생각 아니면 10분도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랬는데 10년 가지고 있을 생각으로 일단은 뭐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게 또 합리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근데 원유는 뭐예요? 원유는 이번에 5월물 막판에 어떻게 됐죠? 롤오버 할 때 마이너스 나왔죠. 그러면은 다음 6월물 롤오버 할 때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한 열흘 좀 넘게 남았는데 수요 회복될 것 같아요. 열흘 사이에
방역에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용인에 66번 클럽 다니고 놀다가 지금 다시 퍼져가지고 계약까지 연기된 상황이죠. 외국은 어떻겠어요? 이 많은 원유 공급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마이너스 가능성도 적진 않다. 이런 상황인데도 원유 불개미 달려들라고 지금 기사에서 유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레버리지. 안 되면은 곧버 쓰는 거죠. 2배. 그리고 인버스 2배. 뭐 이런 거. 막 달려들고 있다. 인생? 뭐 아니면 도죠. 결국 주주 절반은 40, 50대. 99%가 지금 개인 소액 주주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소액 주주들이 많이 모였다는 소리죠. 10주에서 50주. 소규모가 가장 많고 지금 서울 32%, 지금 서울 32%, 경기 27.3%. 이 사람들이 특별히 돈이 많아서 혹은 특별히 삼성전자에 대해 엄청난 메리트를 느껴서 할까요? 인생 한방인 경우 우리나라 이 한방 한탕주의가 어디서 나왔냐? 늘 얘기하자면 부동산 때문이다. 집값 계속 뛰는 이 지역들에서 그냥 돈 벌어서는 내 집 마련 못하니까. 그냥 돈 벌어서 내 집 마련 할 수 있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인생 한 방으로 돈 다 몰아 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나라에? 그냥 돈 벌어서 내 집 마련 못하니까 이런 거라도 한 방 쳐서 안 되면 어차피 내 집 마련 못하는 거니까 조금 쪼들리면 살고 나 이거 망하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고 이거 성공하면 내 집 마련하고 결혼해야지.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인생 한 방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누가 다 먹어가요? 개미들이? 지금이야 조금 이기고 있는 것 같죠? 결국엔 개미 할기들이 싹 다 훑고 가더라. 지금 주가가 왜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냐? 똑같아요. 건설사에서 가격 띄우기 들어가듯이 자사주 매입한다. 가격 띄우기 들어갔는데 4월 19일날 약발 안 받죠. 자사주 매입해도 주가 떨어진 종목 수두룩하다. 그러니까 막 이때쯤부터 막 자사주 매입한다는 이야기들 막 나오고 있었죠. 물론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매입 시작 언제부터요? 2월부터 3월 이때부터 조금씩 영향받는 종목들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때요? 5월 4일 가보니까 네이버에서 뭔지까지예요? 자사주 매입하는 사람한테 200만원 지원한다. 자사주 매입을 적극 지원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 주가 오르니까 뭐 현금 확보나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죠. 우리한테 투자해라. 우리 주가 좀 띄워보자. 4월에 손해봤다고 그랬는데 5월 20일 지났어요. 주가 폭락 때 자사주 매입한 CEO들 최대 200억 원대 평가 이익을 얻었다. 뭔지 알겠어요 이제? 누가 개미들을 유도하고 누가 벌었는지. 베이베이비 웃는 CEO 평가이익은 8,100만원 손실 봤자 5.9% 하고 뭐 수익 이익률은 뭐 조금 올라도 요거에 머문다 해서 매입했지만 요거에 머문다. 왜? 요거밖에 안 샀으니까. 주차례 걸쳐서 8,600만원 그래서 요렇게 좀 소액 매입한 경우는 그렇지만 나머지 종가 기준 총 267억 버는 놈들은 이렇게 벌어고 하고 손해 봐봤자 500만원 정도. 버는 사람은 267억이고.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 어쨌든 주가 띄워가지고 내가 10억 손해보더라도 시가총액이 10억 이상 올라가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회사 살리는데? 내 돈 10억 가지고? 그러면 내 돈 10억을 거기다 직접 넣는 것보다 넣으면서 언론 계속 호도해서 우리 주식 사세요 하면 가격 띄우면은 그게 더 나은 일이다. 그리고 뭐예요? 처분 계획 없다. 이인해서 소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권 승계에 의한 악용 우려도 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가 100만원으로 떨어졌다. 뭐 심각하면 이 정도까지 떨어지죠.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이때 막 매입해서 누구 이름으로 아들, 딸 등 매입해서 보유 주식을 늘려서 최대 주주 만들어 놓으면은 경영권 승계되는 거죠. 이럴 때 자사주 매입으로 악용한다. 지금 경제 상황 하나도 안 좋아지고 질병 사태 해결되고 있냐?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른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우려 반이지만 선동도 반 하죠. 지금이 기회다. 우려 반보다 선동반이 오히려 더 크게 나올 때도 많죠. 계속 이렇게 선동하고 있고 그래서 가격 승리한다 해가지고 가격 띄우기 들어간다. 그리고 이 가격 띄우기에 선봉장은 자사주 매입이 있었다. 가격 띄우기에 해서 가장 이익 보는 사람 개미예요. 언론과 증권사들과 자사주 매입한 CEO들이다. 개미가 많이 벌었다? 그 전에 잃었던 거 만회 못했어요. 개개인적으로 번 개미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전만큼 아직 주가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개미들의 승리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진정한 개미들의 승리가 나오려면은 그렇게 주식을 사서 버텼는데 경제가 회복되고 정말 잘 나가서 개미들이 엄청난 배당을 받고 엄청난 주식 수익을 올렸을 때 그때서야 개미들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저평가 됐으니까 투자하면 안 되냐? 안 된다. 자 그럼 아파트 갈까요? 아파트 분양 사라.
운만 좋으면 수억 돈 받아서 새 아파트 올인 시대에 열린다. 그래서 정비사업 1순위 청약 경쟁률 오늘 망했죠. 앞으로 투기 세력들 빠지게 되면은 청약 경쟁률 빠지게 되면은 그간 미분양 무덤이었는데 갑자기 청약이 늘었다 하는 지역들은 미분양 다시 늘어날 거다. 신축 아파트들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강북 신축은 신고가, 요거 지금 정고가에서 신고가 이렇게 나온 데만 뽑아 산 거고 떨어질 때 많죠. 예를 들어서 마포레면 웰스트림, 여기 뭐예요? 요 이전에 마레프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었는데 얘가 지금 저기보다 더 유명해요? 이런 단지들만 찝어서 한다. 그것도 3월에 거래된 걸로. 재건축도 떨어지고 있고. 신축 아파트 신고가예요? 신축 아파트 신고가 찍을 때는 오히려 12월이 더 심했죠. 12월이 더 심했는데 지금 어때요? 떨어진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구 연경지구, 그래서 뭐 힐링 주거지에서 분양 가격에서 최대 8천만원 오른 효과가 나오고 있다. 또 오른 가격에 매매가가 형성되고 있다. 교통호재 프리미엄으로 오를 만한 지역이냐 대구가. 대구 거품 다 빠졌어요. 대대강, 세종 거품 빠지려면 아직 멀었죠. 그런데 교통 하나 들어와서 오른다? 교통 들어오면 뭐가 좋은데요? 첫 번째, 생활 편의성. 요거 엄청나게 차지하냐? 별 하나죠. 두 번째, 직주 근접. 이게 핵심이죠. 근데 지금 대구에 직장이 늘어나고 있냐? 예전에 저 대대강 초창기에 올렸던 영상 보시면 직장이 줄어드는 관계로 20, 30대 수요들이 떠나고 있다. 그런데 교통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오를 만한 이야기냐? 이거는 투기꾼들하고 건설사들, 건설 분양 잘 되게 해주는 언론의 호도일 뿐이죠. 이게 교통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직장까지 막 발전을 해야지. 그것도 장기적인 직장이죠. 예를 들어서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다. 평택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게 아파트에 장기적으로 살 사람들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직장이 고용 창출 효과를 내면서 인근에 아파트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창출해내고 그런 상권이랑 여러 가지들을 창출해내야 집값이 비로소 오르는 건데 그냥 교통 들어오면 오른다고 하면은 제주도에 지하철 하나 놓으면은 교통호재로 올라야 되겠네요. 붙일 때를 붙여야지. 지금 직장인 줄고 있는데. 아산 부동산 시장 삼성 효과. 아산 상정에 삼성 옛날부터 있었죠. 네. 더 투자한다고 하니까 미분양 물량이 소진됐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산업장, 여기 사업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투자하면 늘어나는 인원들이 1, 20년 장기 근무할 사람들이냐, 하다못해 한 5에서 10년 정도라도 살 사람들이냐, 집을 여기다 구매할 사람들이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런 사업장들은 거기에 이제 단기적으로 위험한 일 하고 그 몸쓰는 일 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오죠. 물론 연구원이나 뭐 장기적으로 일하는 임직원들도 들어오지만 그게 다 미분양이 소진될 만큼 하냐? 아니, 이 사람들 어디 살아요? 풀옵션 돼 있는 오피스텔 살든가 원룸 살든가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얘네가 뜨지 않겠느냐? 이미 넘치게 들어오죠. 평택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넘치는 게 오피스텔이죠. 공급 과잉될 정도로 들어왔다. 여기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와서 미분양이 난 건데 여기다 더 투자한다고 해서 미분양 물량이 소진될 만한 이슈냐? 그거는 미분양 물량을 사놓고서 누군가 내 거 비싸게 사주겠지 하고 재빨리 사는 거죠. 서울에는 아리팍, 세종에는 세리팍, 그냥 팍 세리볼라 이거죠. 4년새 8억 뛴 아파트다. 어떻게 8억이 뛰었어? 하고 보니까 8억 9천, 9억. 그러니까 많이 뛰긴 많이 뛰었죠. 3억 7천인데 9억까지 뛴 것 같은데 한 건 거래했죠. 한 건. 12억짜리 딱 한 건. 그러니까 8억 뛰었다. 5월 9일 날 지금 3월 말 4월 1일에 9억대로 거래된 거는 다 제끼고 12억 찍은 거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8억 뛴 아파트다. 왜? 요새 막 언론에서 지네가 밝힌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들 많은데 저희가 잠시 리센치 밝혔을 때도 22억 거래는 이상하니까 알아봤죠. 이상 거래다 했는데 그 당시 기사에는 이상 거래인지 그냥 알아보는 정도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죠. 막 16억 거래했을 때는 국토부에서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기사들이 인근 업소에서 특수관계인라더라 하면서 카더라 그렇게 퍼뜨리더니 12억 거래된 거 이거 특수관계인간 거래인지 왜 조사 안 해요? 왜 의문 안 가져요? 언론에서? 뭔가 있죠. 업계약 또는 자정거래 또는 리센치처럼 법인으로 넘겼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특히 그 안팎으로 9억대인데 얘만 12억이다. 당연히 이상거래인 건데 이거를 8억 뛰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죠. 결국 이 가격 주고 지금 샀는데 9억에서 8억 초중반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면 마지막에 산 사람이 가장 비싸게 샀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세종에 또 다시 오랜만에 분양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동안 잠잠하다 이제 띄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잠잠하다가 이런 걸로 갑자기 자전거래 같은 걸로 띄웠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 저 가격은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투기 내려. 이거 오늘 급하게 넣었습니다. 오늘 아까 공개 스트리밍 하는데 중간에 한번 꺼졌죠. 저희 분양권 전매 유튜브 검토를 위해 신고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한 5분도 안 됐는데 인사하고 오늘 뭐 할 건지 이야기하고 내용 시작한 지는 1분도 안 됐는데 꺼졌죠. 이거보다 더 심한 말 단어도 막 이야기하고서 했는데 왜 이 스트리밍에서는 안 하고 공개 스트리밍은 시작과 동시에 내려갔을까요? 검토 결과 하면서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돼요. 이거 제대로 확인도 못 해본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신고 먹어서 일단 내린 거다. 누가 신고했겠어요? 한둘이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개떼같이 몰려와서 신고했으니까 이 정도로 돼서 유튜브에서 삭제한 거죠. 이러고 있다. 왜? 만약에 정말 틀린 말 하고 있다면 개떼같이 와서 반박을 해야죠. 반박을. 왜 반박을 못하고 신고를 하고 자빠졌냐? 논리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감정적인 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너무 티나게 한 거 아닌가요? 결론! 주식은 뭐다? 자꾸 투자하러 꼬드기는 인간들 주식은 작전주다. 쉽게 얘기해서 작전주를 사라. 꼭 이것까진 아니더라도 내가 사놓고 추천 혹은 이참에 한탕 땡겨 먹으려고 수수료 받으면서 추천 또는 증권사들 수수료 플러스 돈 빌려주죠. 그 이자까지 받으려고 추천. 언론 당연히 뭐 자사주 같은 거 사고 친기업이죠. 우리나라 언론은 친기업이죠. 기업 띄우려고 추천. 다 이렇게 추천하고 있다. 일종의 작전주 사는 것 같은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 호재는 없는데 주가만 올라요. 그런 걸 작전주라고 그러지 않아요 보통? 부동산은 뭐예요? 건설사, 투기 세력. 특히 건설사가 돈 벌기 위해서 인근 가격을 언론이 띄워주고 그러면 여기에 투기 세력이 호도하면서 돈 벌어먹는 구조다. 이 모든 게 경기가 좋고 규제가 방임주의일 때 이런 거 시장 자유주의 아니에요. 방임이에요. 투기 이렇게 두는 건 방임이죠. 방임해서 기득권들한테 몰아줄 때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경기 안 좋죠. 규제 강화되고 있죠. 기득권들한테 몰아줄 때 아니죠. 이럴 때 내가 사는 거는 뭐다? 저들이 빠져나갈 동안 저들의 리스크를 대신 짊어주는 것이다. 늘 얘기하지만 부동산은 망했어요. 이제 부동산은 지금 거품이 너무 많이 꼈기 때문에 오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올라서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한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지금 건설 업체로 인해서 살리는 일은 없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식 이런 것들은 작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알고 들어가라. 알고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라. 지금 뭐 차익 보고서 단타 쳐가지고 뭐 내가 요거 해서 뭐 1년 안에 뭐 몇 배로 불려가지고 얼마를 벌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진짜 장기적으로 내가 잘 아는 회사에 대해서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하고 저기 회사와 같이 커가는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욕심 부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떨어졌으니까 저평가된 것 같으니까 사면은 2배로 오르겠지 3배로 오르겠지 이런 마음으로 저렇게 꼬드기는 인간들 3000% 오른다 1000% 오른다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인간들 말에 넘어가서 사는 것이 제일 멍청한 짓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